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한 차원으로 전화했다고 했지만 김 이사장은 시험은 치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당장 전학으로 인해 내신이 불리해지는 것부터 막아보자고 한 셈입니다. 참 훌륭하고 든든한 아버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성 민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검사 시절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언론 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 이동관이라며 그때의 문제적 인물이 지금은 적임자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온갖 억측을 전제로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 잡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적법한 절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생떼는 여전합니다. 거대 야당의 폭력적 횡포를 이번에도 자행할 작정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종편 평가 점수까지 조작한 방송장악 장본인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지명이란 주장은 자기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방송 생태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거듭 엄호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말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2011년 하나고에서 벌어졌던 학교 폭력. 이유 없이 일주일에 2, 3회 꼴로 때렸다. 책상에 300번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가해자는 동급생인 이동관 후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달 8일 입장문을 미리 내놨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미 당사자 간에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진술서를 쓴 시기는 이듬해인 2012년 2학년이 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한 피해 학생은 진술서에 가해자가 올해에도 팔뚝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 아이가 쓴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글을 읽고서 이제 분노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또 진술서 작성 당시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적은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하나고 교사는 MBC 취재진에게 학폭당한 것을 쓰라고 했지 아는 내용을 다 쓰라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황당해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아들이 다른 학교로 결국 전학을 간 건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고는 곧바로 선도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2015년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문제 삼은 부분 역시 당시 왜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전학시켰냐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또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김승유 당시 하나고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만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의 말은 다릅니다. 전학 시기를 좀 미뤄달라는 청탁성 전화였다는 겁니다.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거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당시 진술서에 등장한 피해 학생은 모두 4명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08년 4월 국민일보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국민일보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농지 취득 과정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노조는 새로운 팩트를 확인했지만 회사가 기사를 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가 편집국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하려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편집국장이 언론사 입사 동기로 상당히 친한 사이라며 친구끼리 하는 말로 상식에 맞게 처리해달라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신분의 공직자가
상당히 친한 사이를 이유로 보도에 개입했다는 해명입니다. 약 한 달 뒤 보도 무마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쇠고기 협상 타결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고 이 후보자가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동관 대변인께서 기자실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 쇠고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웃으시면서 제 질문 좀 박수를 간단히 치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간 것들을 관계상.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면 기분이 좋겠느냐. 좀 양해해달라.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발표 때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는 말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여론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일본에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 문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발언하자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라며 기사를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동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홍보수석이 된 뒤에는 G20 정상회담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이슈였던 세종시 관련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기자들이 최대 현안이었던 세종시 문제를 묻지 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기자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언론계 내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기자협회의 온라인 조사에 응답한 현직 기자 1,400여 명 중 80%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산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국가정보원은 특정 연예인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방송에서 퇴출됐다는 소문에 대해 알아봤다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홍보수석실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은 검찰에서 청와대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을 찍어 보고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9년 말 역시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된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보고서. 일부 출연자를 골수 좌파로 못 받고 출연자 퇴출과 봄 개편 때 프로그램 폐지를 고려사항으로 보고합니다.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 담당관이 방송사 간부에게 진행자 퇴출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만약 안 들었다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 국정원은 MBC의 선거방송기획단이나 KBS의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합니다. 역시 홍보수석실 지시로 작성됐는데 주로 좌편향 인사를 배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보수석실에 파견됐던 국정원 요원은 연예인 프로포폴 등 본연 업무가 아닌 보고 지시가 쌓여 결국 갈등을 빚었다며 아직 이딴 짓을 하는구나 생각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수사팀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웠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이동관 전 수석까지 수사가 뻗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게 당시 국정원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서를 받았는지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